네, 안녕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노데이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노데이터는 이제 membership 영상에서도 자주 추천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5월 30일 날 제 중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관련주고 24년에 흑자 전환을 했던 종목으로서 현재 흐름이 좋아서 추천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 후 5거래일 만에 31%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예 반복해서 이런 시세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파도를 타면서 이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30 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 당일에도 인제 굉장한 시세가 났었죠. 그래서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하루 이틀 3, 4, 5 이렇게 5일 만에 그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요. 역시 인제 상승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인제 감정,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레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피레침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인제 뭐 "세력이 팔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매집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치열한 어떤 장중 경합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집이 될 수도 있고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대혼란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수급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제 단타 물량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되게 장 초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3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5월 30일 날 이날 추천드렸으니까 밤에 인제 미장이 시작을 하니까 이때쯤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쪽으로 인제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거래 대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 인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이때서부터 인제 피레침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다시 또 37달러 로 내려오고요. 그러고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그래서 이런 파동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파동이 인제 하나의 채널, 상승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장 초반에는 가급적이면 가격이 심하게 뜨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뭐 30 분 적게는 30 분에서 1 시간만 기다려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서 다시 원하는 가격이 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고가가 되면 굉장히 사고 싶어져요, 사람 심리가.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사기가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감정이나 생각을 좀 거꾸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물살을 피해야 되는 이유. 예. 그래서 인제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할 거야. 요런 케이스면 사실 좋죠.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장 초반에 가격이 붕 떠 있을 때 이런 이제 높은 가격을 선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걸로 주식 매매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 때도 생각을 해야죠. 매도하는 그 상황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초 시장 주도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노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오른다 싶으면은 또 뭐 최근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유가, 무슨 또 시위, 또 무슨 법적인 규제 등으로 자꾸 인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인위적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인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는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게 인제 무한정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쪼끔 올라치면 위에서 때리는 이 조정의 힘이 늘 인제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인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피해 다니느냐가 수익률 상승의 관건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종목 선정과 분할 매수 그리고 조정 시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제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그 수익의 엔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그 상승과 조정 또는 하락의 사이클은 무한정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의 변화를 많이 겪죠. 그래서 일봉 차트, 아까 이노데이터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도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은 나도 덩달아서 관심이 사라지죠. 예. 조용하네. 아무도 안 들어오네. 내가 들어가 봐야 뭐 안 오르겠지 하고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캔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뭔가 상승의 전조가 느껴지죠, 여기서는. 그래서 '치고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쭉 가다가 이제 매집봉 비슷한 게 나오죠.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수급이 집중이 되고 올리려나 보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5 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인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집을 하는 그 시그널 또는 캔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계획된 어떤 매매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이 캔들을 봤으니까 내가 사야지. 또는 이제 뭐 계단식 캔들이니까 사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조용할 때부터 쪼금씩 뭐 캔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인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수익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제 5 일선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피레침이 나오죠. 그리고 인제 장중 30 분봉, 분봉에서 음봉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양봉으로 일봉이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5 일선을 깨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시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또 시세를 줬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느낄 때 그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인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이 아마 '마지막 슈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짝짝이가 나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인제 전량 매도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인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100%를 산다, 판다. 요 딱 두 번의 어떤 클릭만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가 수익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짝짜기가 나오고 인제 음봉이 또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좀 다르죠. 5 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탈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다면 인제 하락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모든 종목이 모든 차트가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이건 굉장히 정석적인 그런 차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은 이런 차트가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인제 쉬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 종목은 던져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이클은 무한정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인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또 반복되면은 '또 먹자.'라는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두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치고 나올 때 또 들어간다든지, 요런 게 바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분할 매수를 굉장히 어렵게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마다 어떤 자금의 규모와 용도, 그다음에 매매 계획, 또 매매 스타일 등이 각각 다르죠.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그런 이론을 제안 드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인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수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쪼끔만 먹어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쪼끔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뭐 그것만 줘도 사실 좋거든요. 수익이 났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아,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쪼끔만 들어갔는데 폭등을 해 버리면 기뻐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요. 쪼끔만 더 넣을 걸. 돈을 한꺼번에 그냥 몰빵할 걸. 이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 날 때보다 쪼끔밖에 못 먹었다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가에서 10%가 떨어져도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특히 분할 매수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10%가 떨어졌다 할 때 던지고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가 떨어지든 20%가 떨어지든 매매 계획에 정해진 대로 나는 계속 분할 매집을 할 거다. 그런 결심이 서는 종목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해 본다면은 수익은 보장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불이냐 무리냐보다 목표한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타기가 좋냐 물타기가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타기든 물타기든 즉흥적이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된 거라면 물을 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그래서 물이든 불이든 상승 추세라면 주식은 당연히 수익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사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 매수만 한다면. 네, 대신 중요한 거는 그 종목과 그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느냐.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매매 계획을 쓴 기간 동안 매매를 계획한 기간 동안 상승 추세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재미없게 해야 결국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주 사봤는데 올랐어요. 근데 그 한 주의 수익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뭐 한 100주, 1000주 샀으면 그냥 왕창 먹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손실이 난 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남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남들이. 포모라고 하죠. 그래서 남들이 돈을 벌고 나는 그냥 조금 벌고 하는 게 훨씬 더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감정을 배제하고 재미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재미없는 일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매매 계획서를 써서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수행만 하는 거죠. 실행만 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수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재미를 찾는다는 거는 곧 도파민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파민을 찾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소중한 자금이 걸린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어 주식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수익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노데이터 추천주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